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국민병원 박옥승입니다. 자, 지금은 12장 비뇨계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비뇨계통은 콩팥과 요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 시간에 했던 피부는 표피가 있다, 진피가 있다, 피부 밑쪽이 서브쿠테니우스 티슈, 서브큐라고 얘기를 하죠. 표피도 5층으로 나누어지죠. 진피, 더미스라고 하는 데는 많은 부속 기관들이 있다. 그 안에는 뭐 에포크라인, 에크라인 뭐 여러 가지 분비샘들이 존재를 한다. 털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시바시우스 글랜드, 피부기름샘의 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 원인이 되고, 에크린 스웨트 글랜드는 보통 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포크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포크린 스웨트 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암내 같은 거 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의 구조에서 제일 바깥쪽 섬유층, 공막과 각막, 그 다음에 혈관층의 맥락막과 실러리 바디, 그 다음에 아이리스라고 하는 홍채, 안쪽에는 망막이 3분의 2 정도 싸고 있고, 망막은 다시 색소층과 신경층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귀 같은 경우에는 아웃 이어에서는 소리가 모여지죠. 그 다음 미들 이어에서는 증폭됩니다. 소리가 증폭되고, 이너 이어에서는 이석기관에서 평형, 그 정적인 평형, 털세포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막방골이관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회전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코클리어라고 하는 그런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증폭해서 뇌로 신경을 보낸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비뇨기 계통은 한 번에 끝낼 건데요. 콩팥과 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콩팥이 조금 해부학적으로 이름을 분명히 알아놔야 될 부분이 있죠. 그래서 키드니와 유리너리 트랙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키드니와 유리너리 트랙을 잘 알면 나중에 이제 레날 페일리어 같은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나 다이유레틱스 같은 이뇨제 그리고 요로결석, 유티스톤이나 시스타이티스 같은 질환까지도 우리가 커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콩팥의 기능은 실제로 이제 요소 암모니아 크레아티닌 같은 것들은 질소 노폐물입니다. 우리 몸에 영양분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있다면 탄수화물, 지방은 대사되고 나면 결국은 열과 에너지와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밖에 나오지 않지만 단백질은 대사되고 나면 질소가 유일하게 붙어 있어요. 이 질소 노폐물을 어디를 통해서 배출하느냐? 바로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거죠. 결국 암모니아가 변해서 이제 요소, 요산 뭐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소 관련된 노폐물을 배출을 한다. 이게 좀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혈액량과 전해질을 조절한다. 이거는 결국 혈압을 조절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소변이 우리의 몸에 소변을 내보내고 재흡수를 하면서 체액양, 혈액양을 늘려요. 혈액량을 늘리면 심장은 자율신경계에서 조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심장아 빨리 뛰세요, 혈압이 높아지세요 말 안 듣습니다. 결국은 볼륨, 혈액양에 의해서 혈압이 조절되고 하거든요. 그거를 누가 하느냐? 콩팥에서 한다. 여과, 분비, 재흡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혈압 조절하는데 굉장한 큰 역할을 하는 거고, 뭐 적혈구 생성이나 뭐 칼슘 뭐 여러 가지 이런 전해질 조정도 당연히 콩팥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콩팥의 위치는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 콩팥이 뒤쪽, 등 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콩 모양의 팥 색깔이다. 뭐 이래서 콩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날 하일룸이 있고 뭐 부신 같은 거,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기름 주머니 같은 게 덮여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자, 오른쪽 콩팥보다 왼쪽 콩팥이 조금 위에 있습니다. 위에 뭐 간 때문에 그렇다 뭐 발생하면서 오른쪽 콩팥보다 왼쪽 콩팥이 약간 위에 존재한다. 그래서 등 쪽으로 봤을 때 등 뒤에 바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CVA 텐더니스라고 하고 옆구리나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쳐보면 요로결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콩팥 그리고 이제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신우신염으로 어큐트 파일로네프라이티스라고 해서 신우신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옆구리를 두드려 본다 할 때 콩팥의 위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콩팥이 있고 신장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는 게 이제 요관입니다. 유레터라고 하는 요관. 그리고 방광과 요도 요걸 합쳐서 이제 유리너리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CT 같은 거 찍었다고 보면 되죠. 아나토미컬 포지션. 머리가 여기 있고 발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위아래, 위아래 나눠놨으니까 뭐죠? 트랜스버스 뷰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트랜스버스 뷰로 잘라서 보니까 이렇게 콩팥이 있고 이제 복막이 있고 이제 콩팥 정맥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약간 뒤쪽에 콩팥은 치우쳐져 있다. 자,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콩팥은 콜텍스하고 메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하고 그 겉질과 속질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 그림 보시면 겉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속질이라고 합니다. 콜텍스가 되고 메둘라가 되어 있고 요렇게 이제 소변이 모이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칼릭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큰 콩팥잔, 작은 콩팥잔, 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칼릭스로 소변이 찔찔찔찔찔 모여서 유레터를 통해서 방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콜텍스와 메둘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안에 있는 세부적인 그림 보시면 콜텍스와 메둘라를 조금 더 커보니까 위에 콜텍스에는 사구체라고 콩팥 소체라고 하는 놈들과 여러 가지 세관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메둘라라고 하는 속질에는 요 이제 관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콩팥 기능을 하는 그루메룰러스 혹은 레날 코프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콩팥 소체 덩어리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빡빡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겉질을 형성하고 나머지 속질은 그냥 관들입니다. 내려오는 관, 올라가는 관, 뭐 집합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콩팥 단위는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소변을 만드는 단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콩팥 단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레날 코프솔이라고 하는 신소체, 콩팥 소체와 그 다음에 레날 튜블이라고 하는 세관. 그러니까 코프솔이라고 하는 덩어리와 관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콩팥 단위라고 하는 네프론에서는 일단 여과, 재흡수, 분비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여과는 일단 다 버려요. 생리학에서도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요거 보고 또 보시면 되는데 일단 버립니다. 일단 여과에서는 다 버리고 세관 재흡수는 이거 버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세관에서 다시 흡수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양들을 재흡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버려야 될 것들은 분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filtration, reabsorption, secretion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노폐물도 배출을 하게 되고 재흡수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좀 확대가 나와 있는 거죠. 레날 코프솔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토리 주머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호만 주머니, 그루메루로스라고 하는 토리가 있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토리 주머니 이거를 이제 레날 코프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빠져나오자마자 토리 쪽 곱슬세관이 있습니다. 세관이 몇 개가 있는데요. 토리 쪽 곱슬세관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콩팥 세관 골이란 게 있어요. descending, ascending 이렇게. 토리 쪽 곱슬세관, descending, ascending, 콩팥 세관 고리라는 게 있고 헨데스 루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먼 쪽 곱슬세관이라는 게 있어요. 토리 쪽 곱슬세관, 콩팥 고리, 먼 쪽 곱슬세관. 그 다음에 집합관. 그래서 소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요게 콜텍스가 되겠고요. 요거는 메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리랑 집합관만 모이니까 좀 엉성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메둘라가 되고 요게 콜텍스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할 거니까요. 토리라고 하는 그루메룰러스가 있고 그루메룰러스 캡슐이라고 하는 토리 주머니가 있습니다. 요 콩팥 소체에서 여과를 하는 거죠. 요 토리와 토리 주머니 사이를 여과 틈새, 여과 막 요런 것들 구조물들 통해서 다 버립니다. 일단은 버립니다. 혈액이 들어가서 뭐 들새 동맥, 날새 동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이퍼런트, 이퍼런트, 아테리오를 통해서 들어와서 요 콩팥 소체를 통해서 여과가 된다는 거죠. 토리, 글루메룰러스 캡슐, 토리에서 글루메룰러스 캡슐. 이게 나중에 이제 생리학 보면은 이게 이제 압력 차이, 정수압, 삼투압 차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 해부학에서는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afferent atrial, efferent atrial, 그다음에 글루메룰러스, 그다음에 글루메룰러스 캡슐. 그래서 이걸 토리라고 한다. 토리 주머니, 토리 합쳐서 콩팥 소체, 레날 컵슬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보시면 콩팥 기능 상실, 레날 페일리어. 요즘에는 어큐트 레날 키드니 인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콩팥이 좋지 않으면 90% 이상 파괴되고 하면 이제 복막 투석을 한다든지 혈액 투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피스툴라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손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적정하면 콩팥 이식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한번 이 박스 읽어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세관에 대해서 하거든요. 자, 콩팥체, 그러니까 레날 코프술이 있고 튜블이 있댔죠, 그죠? 요거는 톨이랑 톨이 주머니가 있었고, 세관에는 아까 금방 얘기를 했죠. 금방 여기서 다시 해보면 톨이 쪽 곱슬세관, 그다음에 세관 고리, 먼 쪽 곱슬세관, 집합관. 다시 해볼까요? 톨이 쪽 곱슬세관, 따라하죠. 톨이 쪽 곱슬세관. 그다음에 콩팥 세관 고리, 콩팥 세관 고리. 그다음에 먼쪽 곱슬세관, 먼쪽 곱슬세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집합관, 집합관. 끝났습니다. 자, 토리 쪽 곱슬세관에 뭘 하느냐? 거의 모든 포도당과 아미노산과 나트륨 이온과 비타민과 단백질 능동적으로 재흡수합니다. 일단 버려놔 놓고 토리에서 토리 주머니에서 버려놓고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일단 또 다 받아들여요. 웬 뻘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죠? 어쨌든 받아들입니다. 약 60에서 65%의 물도 이때 흡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콩팥 세관 고리라는 게 있어요. 햄네스 루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오름다리, 그러니까 어센딩에서 보통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을 재흡수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재흡수되면 물도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재흡수했죠. 먼 쪽 곱슬세관입니다. 디스탈 튜블 같은 경우에는 칼륨 이온, 수소 이온 이런 것들을 분비도 하고 또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과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를 한다. 먼 쪽 곱슬세관에서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알도스테론 반응을 해가지고 다시 또 뭘 받아들이네, 그죠? 먼 쪽 곱슬세관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집합관에서도 ADH와 알도스테론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물과 나트륨 이온 재흡수를 촉진해서 소변량 감소하고 혈액량은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가지 고리와 관이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콩팥세관 고리에서 약간 나트륨과 염소 이온 정도면 살짝 재흡수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먼 쪽 곱슬세관, 집합관 이런 데서 아주 디테일하게 호르몬의 작용으로 또 재흡수를 하는 거죠. 물과 나트륨. 그 다음에 이제 분비도 하죠. 칼륨이나 이온, H, 수소이온 같은 거 분비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고 있고, 우리 콩팥 단위에서 사실은 이게 토리를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토리 곁장치라고 하거든요. 적스타메룰러스 아파라투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리 곁세포와 치밀 반점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토리 곁장치는 적스타 그루메룰라 셀과 그 다음에 마큘라 덴사라고 하는 걸 다 포함해서 토리 곁장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조절을 해요. 호르몬이 나와서 렌닌이 나오고 알도스테론 결국 합성을 촉진한다. 이 렌닌, 알도스테론은 ADH 작용하고 또 비슷했죠, 그죠? 어쨌든 물과 나트륨 이온을 재흡수를 해서 소변량은 줄어들고 혈액량을 늘리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레나코프솔이라고 하는 거, 토리 주머니, 보호막 캡슐이라고 합니다. 그루메룰로스 여기서 다 여과를 시키죠. 토리 쪽 곱슬세관에서 많은 부분을 재흡수를 한다. 그 다음에 콩팥 고리, 세관 고리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약간 재흡수를 하고 먼 쪽 곱슬세관에서 ADH, 알도스테론 작용으로 다시 나트륨과 물을 흡수를 한다. 집합관에서도 나트륨과 물을 흡수를 한다. 물론 여기랑 먼 쪽 곱슬세관이랑 집합관에서는 칼륨이라든지 수소이온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사실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각 고리마다 작용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토리 쪽 곱슬세관은 아세타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 나트륨 재흡수를 억제해서 나트륨 배수를 촉진하는 그런 이뇨제. 이뇨제는 소변이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재흡수를 줄이면 소변은 많이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세타졸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토리 쪽 곱슬세관에 작용해서 나트륨 재흡수를 줄이니까 소변이 많아진다. 자, 콩팥 세관 고리 이너지, 이걸 루프 다이우레틱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퓨로세마이드, 병원에서 라식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트륨과 염소, 수분 재흡수를 억제한다.
수분 제흡수를 억제하니까 어디 오름다리 어센딩에서 그러니까 그 루프죠 루프 헨네스 루프에서 콩팥 세관 고리에 작용해서 제흡수를 안 하니까 소변이 많이 나온다. 먼쪽 곱슬 세관에서는 히드로티아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티아지드 같은 거 해서 요 놈도 나트륨 제흡수를 방해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관 이뇨제라고 스파이로락톤 하는 놈이 있는데 요 놈은 칼륨을 이제 스페어링 하는 역할이에요. 이거 이제 루프 다이오레틱스 이런 거 쓰면은 몸에 칼륨 수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칼륨 보조 이뇨제로 해서 스파이로락톤 같은 것들은 컬렉팅 튜블이라고 하는 집합관 이뇨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만리톨 같은 경우에는 삼투성 이뇨제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혈압 약제나 이런 것들 보면 사이아지드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실제 고혈압 치료제에도 이런 이뇨제가 많이 쓰이죠. 고혈압, 혈압이 높다, 몸에 혈액량이 많다, 소변을 많이 내면 혈액량이 줄어드니까 소변량이 많아지면 혈액량 줄어드니까 고혈압 치료제로도 이뇨제가 기본적으로 쓰이고 또 콩팥의 호르몬 작용에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고혈압 약들은 콩팥 관련된 이뇨제와 그런 호르몬 관련 약제들이 드린 거죠. 자, 혈관 같은 경우에는 콩팥으로 혈관이 갑니다. 여기 보시면 들새동맥, 날새동맥 통해 갖고 여과를 일단 시켜주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세관 주위 모세혈관과 고든혈관, 페리튜블라 캐필러리랑 바사렉타라고 하는 쪽으로 혈관이 가서 다 쓰일 거 쓰이고 영양분 줄 거 주고 해서 베인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거 보시면 콩팥 동맥에서 어쨌든 콩팥 쪽에는 혈액 안에 거를 여과를 해야 되니까 들새동맥, 날새동맥을 통해 거치면서 그루메룰라 캐필러리를 통해서 다 걸러주고 난 다음에 이 동맥은 바사렉타와 페리튜블라 캐필러리를 거치면서 산소를 쓰겠죠, 그죠? 콩팥 기능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날 베인을 통해서 인페리어 베나 카바로 들어가겠죠. 자, 콩팥의 내분비 기능은 이제 렌닌이죠. 자, 여기 보시면 혈압이 떨어졌어요. 콩팥에 토리 곁장치라고 있었죠? 그 곁장치에서 렌닌이 나옵니다. 렌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안지오텐신호겐이 안지오텐신 1이 되고 에이스 이니비터, 에이스에 의해서, 에이스 효소거든요. 에이스에서 안지오텐신 2가 됩니다. 안지오텐신 2는 부신 겉질에 작용해서 알도스테론을 내보내고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에서 염분과 수분을 흡수를 해서 혈액량을 올려준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다. 또 세동맥 수축 역할도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콩팥도 내분비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ARB라고 하는 고혈압 제제, 그 다음에 ACE 이니비터라고 하는 고혈압 제제가 전부 여기에 연관이 돼 있는 거다. 결국은 소변량의 조절, 혈액량의 조절로 혈압을 조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렌닌, 안지오텐신, 1, 2, 알도스테론, 렌닌 뭐 이 정도는 다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알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콩팥의 내분비 기능에는 EPO 있죠. 에리트로포이에틴에서 적혈구 생산 유발하는 그런 호르몬. 칼시트리올은 어디 들어봤죠? 지난 시간에 했던 칼슘 농도가 낮으면 어떻게 한댔죠?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이 나와서 뼈에서 칼슘을 뽑아다 쓰고 또 콩팥에서 칼슘 재흡수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칼시트리올 같은 거 바이타민 D가 칼시트리올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창자에서 많은 콩팥뿐만 아니고 많은 칼슘을 흡수를 해서 칼슘 농도를 올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요로입니다. 요로는 이제 임상적인 내용만 조금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요관, 유레터, 콩팥에서 빠져나오는 요 관도 점막과 근육, 외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움직인단 말이죠. 수축하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돌이 박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요게 요 관인데요. 요 관을 통해서 소변이 찔찔 내려가겠죠. 자, 이거 보시면 콩팥에서 이거는 이제 여기 강의에만 슬라이드 있는 건데요. 요 관에 결석이 있으면 이게 근육으로 소변이 내려가야 되니까 못 내려가고 막혀 있으면 이게 넓어지겠죠. 어쨌든 내려가다가 여기 이제 방광 넘어가는 길에 좀 잘 막혀 있다가 빠져나오곤 합니다. 이거는 이제 ESWL이라고 체외 충격파로 이제 깨는 시술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보통 여름에 바이타민 D 대사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옆구리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하면 요로 결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쭉 한번 박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은 방광 삼각이라고 해서 방광 안에 들다 보니까 소변 요 관이 내려오는 두 개의 길과 나가는 길. 그거는 이제 방광 삼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방광, 여자 방광 보통 한 500, 600cc 정도 볼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남자는 요도는 이렇게 길죠. 근데 여자는 짧다. 그래서 요도는 남자는 길고 여자는 짧다. 뭐 이런 얘기들이고 이게 뭐 속 요도 조임근, 바깥 요도 조임근 이런 게 있는데 소변 나오려면 이제 속 요도 조임근이나 바깥 요도 조임근이 늘어나야 소변이 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가 짧죠. 짧은 데다가 항문하고 질하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대장 균에 의해서 오염이 잘 된다는 거죠. 물론 면역 기능이 좋으면 방광염이 생겼을 때 특별한 증상 없이 자기 면역 관련해 갖고 잘 해결하고 되는데 면역이 떨어져 있다,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것은 방광염이 자주 올 수가 있고 이 방광염이 요 관을 타고 콩팥까지 올라가면 APN이라고 하는 Acute Pyelonephritis까지 네프라티스까지 올 수가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물 많이 마시고 신호가 왔을 때 빨리 비워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소변 참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적어놨으니까 박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배뇨 과정은 일단은 머리에 소변이 찼다라고 이게 확장되면서 신호가 오거든요. 그 신호에 의해서 속 요도 조임근이 이완되고 바깥 요도 조임근이 이완되면 이제 방광 배뇨를 수축하면서 소변이 쫙 내려온다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뇨 계통은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콩팥과 요로로 나뉘어진다.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 겉질에는 콩팥 소체와 여러 가지 토리 쪽 곱슬세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좀 빡빡하게 되어 있다. 여기는 집합관과 헨네스 루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얼금얼금하게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콩팥 소체죠. 레날 코프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보만 캡슐과 그루멜로스가 있어서 여과가 주로 일어나고 이 주변에 토리 쪽 곱슬 세관, 그 다음에 콩팥 세관 고리, 디센딩, 어센딩, 먼 쪽 곱슬 세관, 그 다음에 집합관 이런 거 있었죠. 각각 역할도 있었죠. 여기는 여과, 그 다음에 뭐 물이랑 대부분 재흡수를 한다. 그 다음에 나트륨과 물을 재흡수한다. 나트륨과 물을 재흡수하는데 쪽에 알도스테론과 ADH 작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토리 곁장치에 있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에서 렌닌, 뭐 알도스테론 이런 관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뒤에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로 결석이 있으면 특히 여름철에 굉장히 아프죠. 그러고 방광의 사이즈는 뭐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요도가 여자는 굉장히 짧고 남자는 길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방광염이 잘 온다. 물 자주 마시고 빨리 비워주라. 그러면 예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마지막 생식 계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